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한번 꽂아볼게요. 3,900원이에요. 앞에랑 거의 반절 차이 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정리마켓 코디네이터 정코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주방 마지막 편인데요. 오늘은 두 가지 제품군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접시꽂이, 하나는 언더 선반, 이렇게 두 가지 준비했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접시꽂이인데요. 거의 비슷한 애들이 많아서 일단은 쭉 빨리빨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우드 스타일의 접시꽂이 5가지인데요. 지금 한번 가격이랑 제품명 알아볼게요. 네, 자주 4칸. 예, 자주 4칸 우드 접시꽂이 5,900원. 4칸이죠, 4칸. 네. 이거는 자주 6칸 7,900원. 모던 하우스인데요. 이거 3,900원이에요. 앞에랑 거의 반절 차이 나는데요. 홈플러스 원목 접시꽂이 5,990원. 예, 이마트 제품인데요. 예, 아카시아 4,000원. 지금 일단은 6단이랑 4단이랑 나눠져요. 요 이제 자주 제품에 요것만 이제 4단이고요. 여기는 지금 4가지 다 6단인데 지금 보시면 높이가 거의 비슷한데 30cm고요. 얘는 지금 35cm거든요. 5cm가 더 커요. 보시면은 같은 접시를 놓는다. 접시 간격 보이시죠? 네, 접시 간격이 33cm의 이제 접시꽂이들은 여기 간격이 거의 없고요. 얘는 지금 35cm의 접시꽂이인데 간격이 좀 넓은데요. 아무래도 접시를 꽂다 보면 넓고 이렇게 깊은 접시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큰 접시꽂이가 좋긴 하나 이제 그 싱크대나 주방용품에 놓는 공간에 비해서 아마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5가지 제품들이 전부 다 베트남산의 고무나무인데요. 재질은 지금 우드 중에서 고무나무는 수분 침투율이 굉장히 낮아서 습기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설거지 하고 나서 바로 꽂아 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수분 침투율이 낮은 이제 고무나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5가지 모두 베트남산의 고무나무 재질 접시꽂이입니다. 네, 다음은 접시꽂이 같은 건데 이제 스텐입니다. 스텐 접시꽂이인데 얘네도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이제 같은 제품 2가지를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네, 모던하우스 스텐 접시꽂이 12,900원. 자주는 스텐 와이어 접시꽂이가 11,900원. 6단이랑 요건 7단인데요. 이거 와이어 두께가 완전히 틀려요. 견고하게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 보이게 나왔어요. 앞전에 이제 우드 설명드렸었던 접시꽂이들은 대부분 다 고무나무 재질의 이제 우드 접시꽂이였는데요. 두 제품 다 이제 습기에 강한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접시 한번 꽂아볼게요. 작은 것도 꽂아보고 큰 것도 한번 꽂아볼게요. 이번에는 보시기 편하게 살짝 돌려보면 간격은 두 제품 다 거의 비슷해요. 이 제품이 6단, 7단인데요. 혹시 이런 이제 잡채나 이런 제품들도 들어갈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런 제품 들어가질 않고요. 이 제품도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한번 꽂아볼게요. 하고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접시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네. 이거는 꽂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작은 접시만. 네. 이것도 좀 접시가 지금 꽂아보니까 네모난 접시들이 꽂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보시면 여기 라인 안 맞추고 이쪽에다가 꽂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보기도 안 좋고 나중에 기스가 날 확률도 좀 높아서 네모난 접시들은 오히려 접시꽂이보다는 예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접시 선반들 있잖아요. 선반들을 좀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동그란 이런 접시들, 작은 접시를 이용하실 때만 접시꽂이를 좀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제품은 언더 선반인데요. 언더 선반 지금 보시면 거는 형식의 이런 선반인데 쭉 보여드릴 건데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도 있고요. 네, 홈플러스 제품으로 11,900원. 얘는 거리형 다용도 선반대. 이마트 프라임 다기능 선반이 12,900원. 모던하우스 이태리산 선반 및 바스켓 그레이 7,900원. 예, 모던하우스 보노 선반 및 정리 바스켓이 12,900원. 이 세 제품이 가격이 거의 비슷하고 이 이태리산이 오히려 가격이 싸죠. 7,900원. 일단 이름부터가 언더 선반이라고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름 자체가 일단은 정리가 안 됐어요. 저희 수납하시는 분들 많이 하셨던 분들은 언더 선반이라고 많이 써요. 선반 밑에 적재할 수 있다 해서 언더 선반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마트 제품, 홈플러스 제품, 이제 모던하우스 제품은 그냥 손으로 딱 만져봐도 강도가 일단 있어요. 근데 얘네는 지금 와이어를 이렇게 이제 구부리기만 해도
사실 이렇게 휘거든요. 이게 와이어의 강성 차이인데 이 정도로 해도 이렇게 많이 휘지는 않죠. 화이트랑 얘는 그레이로 해서 분체 도장을 한 거고, 얘는 크롬 도금이라고 해요. 철제 위에다가 도금을 한 건데 보통 때 안 탄다, 습기에 좀 강하다, 녹은 나긴 하나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거의 티가 많이 나지 않는 재질이에요. 네, 언더 선반 시연해 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장이 없긴 한데 이런 문짝이 가정집에 실제로 가면 여기 문짝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싱크대를 열어서 이쪽에 물건들이 아마 있으면 이렇게 남는 공간들이 좀 있어요. 선반으로 채우기는 좀 애매한 공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공간에 이제 언더 선반을 이용해서 이렇게 밑에 꽂아주시면 여기 활용도가 살아나는데요. 그릇을 놓아도 괜찮고요. 컵을 이렇게 금방 뺐다 꼈다 하실 수 있게 이용하셔도 되고, 양념통 같은 것도 쉽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네, 이렇게 리뷰해본 접시꽂이랑 언더 선반 저희 가정집으로 실제로 가서 적용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접시꽂이를 가정집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접시를 지금 꽂아 볼 텐데요. 제 스튜디오에서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스튜디오에서는 큰 접시를 놓았을 때 좀 엎어지고 오목한데 큰 접시들은 많이들 엎어졌었는데, 이 접시꽂이를 쓸 때 하나만 꽂아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꽂아 넣어야 되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엎어지더라도 이 상태를 좀 유지할 수가 있는데, 스튜디오에서는 하나하나 꼽다 보니까 이렇게 한 개를, 큰 접시를 놔두면 이렇게 이제 크게 엎어지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이 접시꽂이를 상부장이랑 하부장에 한번 적용해 보았는데, 상부장, 하부장에서는 아무래도 옆에서 빼게 되면 접시꽂이에서 접시가 이제 같이 빠져나올 확률도 있고요. 좀 위험한 상황이 이제 연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접시꽂이는 아래에서 위로 빼고, 또 만약에 이제 물을 쓰시고 바로 접시꽂이에 꽂아 놓으신다, 그럴 때는 이렇게 접시꽂이를 꽂아 놓으시고 밑에 부분에는 색깔이 맞는 헝겊등을 이용해서 같이 연출해 주시면 물기가 밑으로 떨어져도 이제 헝겊만 이제 나중에 교체해 주시거나 건조시켜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스테인레스 재질의 이제 접시꽂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꼈을 때 사이사이가 굉장히 좀 좁더라고요. 이쪽에 좀 불안하기도 하고, 스테인레스보다는 우드 쪽이 놨을 때도 좀 안정감 있고, 간격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넓게 놔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스테인레스보다는 우드 접시꽂이들을 좀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언더 선반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적용할 장소는 상부장인데요. 상부장 한번 같이 보실게요. 한번 진단을 좀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그릇 위주보다는 이제 식자재들이 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누룽지도 있고, 커피류들 쭉 있고, 김류도 굉장히 많아요. 김도 많이 잘 드시나봐요. 약통들도 좀 보이고요. 언더 선반으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더 선반 이제 상부장에 껴볼 건데요. 맨 위쪽은 사실 여기 선반이 없어서 이 언더 선반을 낄 수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 이쪽에 하나, 이쪽 옆에도 하나 껴주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껴봤어요. 커피나 티 종류 같은 경우는 바구니를 잘 활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바구니로 이제 커피랑 티 한꺼번에 좀 넣어주고요. 그리고 커피를 여기 밑에 같이 놔두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위쪽에 이제 따로 이렇게 좀 놔봤어요. 김도 여기 이제 언더 선반 위에다 이렇게 같이 넣어주면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좀 배치해주고요. 라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자주 많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부에 일부러 꺼내기 쉽지 않게 넣어주고, 이거는 이제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섹션 나눌 수 있는 이제 디바이더인데, 라면 같은 류를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기 참 좋아요. 여기 보시면 얼음 얼릴 수 있는 통, 예비로 가지고 있던 칼은 뒤쪽에 넣어주시고, 바구니 이제 담겨졌던 누룽지들을 자주 드시니까 앞쪽에 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상부장 모습이랑 좀 많이 달라지셨죠? 한눈에 좀 볼 수 있게 배치가 돼 있고요. 많이 겹쳐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 보시면 여기 한 칸이 비었습니다. 한 칸이 빌 정도로 위에 확실히 상부 쪽을 많이 살려줘요. 무슨 얘기냐면은 상부 쪽에 죽어있던 이 공간들을 위에서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니까 밑에 공간 충분히 쓰실 수 있어서 이렇게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제 언더 선반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 가정집에 적용해보니까 어떠세요? 좀 많이 정리된 것 같이 느끼세요? 그간의 제품을 통해서 팁도 좀 알려드리고 정리하는 방법들 우리 다 같이 좀 알아봤는데요. 주방편이 드디어 끝났어요. 주방 말고도 베란다라든지 뭐 옷장이랑 현관장들, 뭐 신발장들 저희가 정리할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다른 공간들 또 한번 쭉 둘러보고 주방도 나중에 또 소개 한번 더 드릴게요. 정리에 관련돼서 고민이 있거나 사연 있으신 분들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려서 고민도 같이 해보고 해결해보는 방법 찾아보는 시간도 갖는 정리마켓이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편 또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정리마켓 코디네이터 정코였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저 퇴근합니다.